그 목걸이 누가 준 거니? 엄마가요. 명자의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9살 여자아이 목에 걸린 은색 펜던트. 그건 세상에 단 3개뿐인 남편이 직접 만든 가족 목걸이였거든요. 명자는 6개월째 밀린 월세를 받으러 이 반지하에 왔을 뿐이었어요. 그런데 왜 이 낯선 아이가 그 목걸이를 하고 있는 걸까요? 도대체 명자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고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세요. 그곳으로 행복이 깃들기를 바라며 사연 시작합니다. 새벽 5시 명자의 집무실에 불이 켜졌습니다. 벽시계가 째각거리는 소리만 들릴 뿐 명자는 말없이 책상 앞에 앉아 있었어요. 회색 수트는 어제 다림질한 것처럼 주름 하나 없이 깔끔했고 낮은 굽의 검은 구두는 먼지 한 점 없이 닦여 있었습니다. 단정하게 올린 머리를 고정한 은색 헤어핀이 형광등 불빛에 차갑게 반짝였어요. 명자는 펜을 들어 대부 장부를 펼쳤습니다. 빨간색 숫자들이 줄지어 적혀 있었어요. 연체 6개월, 9개월, 1년 2개월. 명자의 손끝이 한 줄 한 줄 내려가며 숫자를 확인했습니다. 표정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저 기계처럼 정확하게 감정 없이 펜촉을 움직일 뿐이었습니다. 책상 옆 금고에서 검은색 가방을 꺼냈습니다. 번호 자물쇠를 돌리는 소리가 또각또각 울렸어요. 명자는 가방 안에 현금 다발을 세지 않고도 얼마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손에 익은 두께였거든요. 가방을 닫고 다시 자물쇠를 채웠어요. 그리고 서류철을 꺼내 보험 증서와 담보 문서들을 한 장씩 넘겼습니다. 명자의 눈빛은 차가웠지만 그 안엔 흔들림이 없었어요. 8시 비서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사장님, 이번 주 연체자 명단입니다. 비서가 내민 종이 맨 위에 이름 하나가 적혀 있었어요. 한서진. 연체 6개월. 명자는 그 이름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6개월? 왜 그동안 누락됐었지? 오늘 내가 직접 갈 거예요. 명자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습니다. 비서는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어요. 명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벽시계를 봤습니다. 그 옆에 작은 화이트보드가 붙어 있었어요. 재개발 착공 42일 전이라는 글씨만 간단히 적혀 있었습니다. 명자는 그 숫자를 보며 입술을 얇게 다물었어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깊숙한 곳에 작은 나무 상자가 하나 있었어요. 명자는 손을 뻗어 상자를 꺼냈습니다. 뚜껑을 열자 붉은 벨벳 천이에 목걸이 2개가 나란히 놓여 있었어요. 작은 별 모양 펜던트가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명자는 그것을 한참 내려다봤어요. 손끝이 펜던트에 닿았습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피부에 스며들었어요. 3개 중 2개. 명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숨을 한번 크게 들이마셨다가 내쉬었어요. 그리고 상자를 다시 닫았습니다. 서랍 안으로 밀어넣고 꽉 닫았어요. 걸린 시간은 정확히 3초였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경비애식이 명자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사장님, 오늘도 일찍 나가시네요. 해식은 허허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명자는 고개만 살짝 끄덕였어요. 요즘 재개발 쪽이 시끄럽던데요. 그래도 사장님, 어느 집이든 불나면 돈보다 사람이 먼저죠. 저 소방관 20년 했으니까 그건 확실히 압니다. 해식의 말투는 농담 반 충고 반이었어요. 명자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래요. 짧은 대답이었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습니다. 지하 주차장에서 검은색 SUV에 올랐습니다. 명자는 시동을 걸며 블랙박스가 켜지는 것을 확인했어요. 작은 빨간 불빛이 깜빡였습니다.
명자는 안전벨트를 매고 핸들을 잡았어요. 차창 밖은 흐린 하늘이었습니다. 유리에 김이 서려 있었어요. 명자는 히터를 틀지 않았습니다. 그냥 김서린 창문을 통해 희미하게 보이는 회색 하늘을 봤어요. 차는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냉랭한 공기가 차 안을 가득 채웠어요. 명자의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그 안 어딘가에 아주 작은 흔들림이 있었어요. 서랍 속 목걸이처럼 아무도 모르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명자가 차에서 내리려는데 경비실 문이 열렸습니다. 해식이 손에 컵라면 하나를 들고 나왔어요. 사장님, 이거 하나 드시고 가세요. 해식은 웃으며 컵라면을 내밀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고 있었어요. 명자는 차 문에 손을 얹은 채 해식을 봤습니다. 아침도 안 드셨죠? 저는 맨날 이것만 먹는데 사장님은 제대로 드셔야죠. 해식의 말투는 가벼웠지만 눈빛은 진지했어요. 명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컵라면을 받아들었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손바닥에 전해졌어요. 빚이든 정이든 사람 사이 이자는 마음으로 갚는 거예요. 사장님 일이 사람 사이에 돈 빌려주고 받는 게 일이라지만 돈으로만 계산하면 사는 게 너무 삭막하잖아요. 해식은 허허 웃으며 말했습니다. 명자는 컵라면을 들고 해식을 바라봤어요.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난 손해만 보겠네요. 명자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갑고 단단했어요. 미소는 없었습니다. 해식은 어깨를 으쓱했어요. 그래도 사장님, 손해보는 게 나중엔 이득일 때도 있어요. 소방관 할 때 배웠습니다. 남 살리려다 보면 나도 살게 되더라고요. 명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만 살짝 끄덕이고 차에 올라탔어요. 해식은 손을 흔들며 멀어지는 차를 봤습니다. 차 안에서 명자는 컵라면을 조수석에 내려놓았어요. 김이 여전히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명자는 시동을 걸고 핸들을 잡았어요. 손끝에서 아직 컵라면의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명자는 손바닥을 한번 펴봤다가 다시 핸들을 쥐었어요. 라디오가 켜졌습니다. 앵커의 목소리가 차 안에 울려 퍼졌어요. 요즘은 돈보다 정이 귀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웃과의 관계가 점점 희미해지는 시대, 작은 마음 하나가 큰 위로가 되기도 하는데요. 명자의 손이 볼륨 버튼으로 향했습니다. 천천히 돌렸어요. 앵커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지더니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낮아졌습니다. 명자는 무표정한 얼굴로 앞을 봤어요. 입술이 얇게 다물어져 있었습니다. 신호등에 멈춰 섰을 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알림이 떴어요. 한서진 위치 메모 업데이트. 명자는 화면을 눌러 확인했습니다. 주소가 뜨고 그 아래 연체 6개월이라는 글자가 선명했어요. 명자는 화면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조수석의 컵라면에서 김이 계속 올라오고 있었어요. 라디오에선 여전히 작은 소리로 앵커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명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숨을 한번 깊이 들이마셨어요. 해식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사람 사이 이자는 마음으로 갚는 거예요. 명자는 눈을 떴습니다. 신호등이 초록불로 바뀌었어요. 차는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명자는 핸들을 돌려 골목길로 들어섰어요. 좁고 어두운 길이었습니다. 양옆으로 낡은 건물들이 빽빽하게 늘어서 있었어요. 명자는 속도를 줄였습니다. 블랙박스의 빨간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어요. 조수석에 놓인 컵라면을 힐끗 봤습니다. 김이 이제 거의 사라지고 있었어요. 명자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앞을 봤어요. 휴대폰 화면에 떠 있는 한서진의 주소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명자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작은 흔들림이 있었어요. 동과 정 사이 명자는 아직 어느 쪽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차는 계속 앞으로 나아가고 있을 뿐이었어요. 목적지는 정해져 있었지만 그곳에서 명자가 무엇을 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차창 밖으로 비가 한두 방울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명자는 와이퍼를 켰습니다. 유리창을 스치는 빗물이 길게 줄을 그으며 흘러내렸어요. 명자는 그 빗줄기를 바라보며 핸들을 더 꽉 쥐었습니다. 골목은 좁았습니다. 명자는 차에서 내려 천천히 걸었어요. 양옆 건물 벽에는 습기 얼룩이 군데군데 번져 있었습니다. 푸른 곰팡이가 피어오른 자국도 보였어요. 어디선가 환풍기가 웅웅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쉬지 않고 돌아가는 듯한 지친 소리였어요. 발밑에서 고양이 한 마리가 야옹 울며 지나갔습니다. 명자는 잠깐 멈춰 섰다가 다시 걸었어요. 골목 끝에 반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이 보였습니다. 녹슨 우편함이 계단 옆에 붙어 있었어요. 명자가 일을 하면서 처음으로 장만한 조그마한 건물이었어요. 아무리 보수를 해도 이제 너무 낡고 오래되어 버린 건물이었습니다. 명자는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발걸음마다 시멘트 바닥에서 축축한 기운이 올라왔어요. 문 앞에 섰습니다. 명자는 서류 가방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문을 두드렸어요. 작은 아이가 고개를 내밀었어요. 8살쯤 돼 보이는 여자아이였습니다. 라온이었어요. 아이는 명자를 올려다보며 수줍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라온의 목소리는 작고 조심스러웠어요. 그리고 곧 기침을 참으려는 듯 입을 막았습니다. 작은 기침 소리가 새어나왔어요. 명자는 라온을 내려다봤습니다. 아이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눈 밑에 그늘이 져 있었습니다. 명자는 잠깐 말을 잃었다가 입을 열었어요. 엄마 계시니? 라온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안 오셨어요. 일 나가셨어요. 명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라온은 문을 더 열어 명자를 안으로 들였어요. 방 안은 좁았지만 깨끗했습니다. 작은 탁자 위에 약봉지 몇 개가 놓여 있었어요. 노란색, 흰색 봉지에 복용법이 적힌 종이가 붙어 있었습니다. 벽에는 보호자 안내문이 테이프로 붙어 있었어요. 복용 시간 꼭 지키기, 물 많이 마시기라는 글씨가 형광펜으로 밑줄 그어져 있었습니다. 창문 옆에는 빨랫줄이 쳐져 있었어요. 작은 옷들이 나란히 걸려 있었습니다. 아이 옷, 여자 옷, 모두 깨끗하게 빨아져 있었어요. 가난하지만 정갈한 생활의 흔적이 곳곳에 보였습니다. 명자는 서류 가방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밀린 월세로 인한 퇴거 통보서였어요. 라온에게 건넬 수는 없었습니다. 명자는 종이를 접어 가방에 다시 넣었어요. 엄마 언제 오시니? 라온은 벽시계를 봤습니다. 보통 6시쯤 오세요. 오늘은 좀 늦으실 수도 있어요. 명자는 시계를 봤습니다. 지금은 4시였어요. 명자는 입술을 다물고 라온을 봤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기침을 참고 있었어요. 물 좀 마실래? 명자가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차갑지만 조금 부드러웠어요. 라온은 고개를 끄덕이며 부엌으로 갔습니다. 작은 컵에 물을 따라 명자에게도 건넸어요. 명자는 받아들고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때 계단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내려오고 있었어요. 문이 열리며 할머니 한 분이 들어왔습니다. 오복이었어요. 손에는 반찬통 2개를 들고 계셨습니다. 라온이 혼자 있나 봐서 반찬 좀 갖다 주려고요. 오복은 명자를 보며 웃었습니다. 명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했어요. 오복은 반찬통을 탁자에 내려놓으며 라온을 봤습니다. 라온아, 엄마 오시기 전에 이거 좀 먹어.
미역국이랑 나물이야. 할머니가 아침에 만든 거. 라온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복은 명자를 다시 봤어요. 이 집 엄마가 참 고생이 많아요. 아이 키우면서 일도 하고, 라온이도 착하고, 근데 몸 좀 돌보면서 해야 되는데 어쩔까나? 돈은 나중에 벌어도 되지만 건강은 한 번 잃으면 되찾기 어렵잖아요. 명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오복은 라온에게 한 번 더 미소를 보내고 문을 나갔어요. 계단을 올라가는 발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명자는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라온은 반찬통 뚜껑을 열어 미역국 냄새를 맡았어요. 따뜻한 김이 올라왔습니다. 명자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어요. 밤이 되었습니다. 명자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책상 앞에 앉아 서랍을 열었습니다. 깊숙한 곳에 있던 나무 상자를 꺼냈어요. 30년 동안 손때가 묻은 상자였습니다. 손을 얹었다가 고개를 젓고는 다시 서랍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뚜껑은 열어보지 않았어요. 책상 위에는 종이 2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는 밀린 월세금, 하나는 명자의 고객들이 쓴 차용증 사본이었어요. 한서진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병원비 입금 지급으로 2년 전 날짜가 찍혀 있었습니다. 명자는 그 종이들을 한참 내려다봤어요. 밀린 월세도 모자라 병원비마저 빌려서 낸 것이었습니다. 명자는 손끝으로 종이 끝을 살짝 만졌습니다. 명자는 의자에 기대 눈을 감았어요. 라온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창백한 얼굴, 참아내는 기침, 수줍은 인사. 명자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명자는 다시 한번 서진의 집을 찾았습니다. 사정이 안 좋은 건 알지만 원칙대로 해야 했어요. 명자는 서류 가방에서 퇴거 통보서를 다시 꺼냈습니다. 라온 앞에서 펼칠 수는 없었어요. 아이는 여전히 기침을 참으며 명자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명자는 입술을 다물고 종이를 접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한테 전해줄 말이 있어. 다음 주까지 연락 주시라고. 라온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명자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라온이 물을 가져오겠다며 부엌으로 향했어요. 작은 발걸음이 바닥을 톡톡 두드렸습니다. 명자는 방 안을 천천히 둘러봤어요. 벽에 붙은 보호자 안내문, 탁자 위의 약봉지들, 창가에 깨끗한 빨래. 모든 것이 가난하지만 정성스러웠습니다. 명자의 시선이 벽시계에 머물렀어요. 5시 10분. 서진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라온이 컵에 물을 따라 돌아왔어요. 조심조심 걸어오는데 발밑에 약봉지 하나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라온이 그것을 피하려다 발을 헛디뎠어요. 컵이 기울며 물이 쏟아졌습니다. 라온의 몸이 앞으로 쏠렸어요. 아! 작은 비명과 함께 라온이 바닥에 무릎을 짚었습니다. 컵이 바닥에 떨어져 대굴대굴 굴렀어요. 물이 바닥에 번졌습니다. 라온은 무릎을 감싸쥐며 얼굴을 찌푸렸어요. 명자는 재빨리 다가가 라온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라온의 옷깃이 젖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옷 안에 숨어있던 목걸이가 튀어나왔습니다. 작은 별 모양 펜던트였어요. 은빛이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명자의 손이 멈췄습니다. 눈이 펜던트에 고정됐어요. 숨이 얕아졌습니다. 명자는 라온의 어깨를 잡은 채 그 목걸이를 한참 바라봤어요.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 목걸이 누가 준 거니? 명자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평소보다 조금 낮았어요. 라온은 목걸이를 만지며 대답했습니다. 엄마가요. 항상 하고 있으래요. 잃어버리면 안 된대요. 라온의 목소리는 순수했어요. 명자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펜던트를 보는 명자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서랍 속에 있던 그 두 개의 목걸이와 똑같은 모양이었습니다. 명자는 천천히 손을 내려놓았어요. 숨을 한번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라온은 무릎을 쓸며 미안하다는 듯 고개를 숙였어요. 물 쏟아서 죄송해요. 명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라온을 내려다봤어요. 아이의 손이 여전히 펜던트를 감싸 쥐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불이 꺼졌어요. 방 안이 어둠에 잠겼습니다. 복도 밖의 전등도 꺼졌어요. 골목 전체가 정전된 듯 했습니다. 라온이 작게 놀라며 명자의 옷자락을 잡았어요. 정전이에요. 명자는 라온의 손을 가볍게 감싸 쥐었습니다. 그리고 창문 쪽을 봤어요. 밖도 어두웠습니다. 어디선가 합선된 듯한 탁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계단 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해식의 목소리였어요. 괜찮으세요? 애는 제가 비출게요. 해식이 휴대폰 불빛을 켜고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불빛이 흔들리며 방 안을 비췄어요. 명자와 라온의 얼굴이 희미하게 드러났습니다. 합선인 것 같네요. 전기회사에 연락했으니 곧 올 겁니다. 라온아, 무섭지? 해식은 라온에게 웃으며 말했어요. 라온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명자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나가보겠습니다. 해식이 불빛으로 계단을 비춰주었어요. 명자는 라온을 한번 보고 계단으로 향했습니다. 라온이 뒤따라왔어요. 명자는 천천히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해식의 휴대폰 불빛이 발밑을 비쳤어요. 골목으로 나왔습니다. 여전히 어두웠어요. 하늘에서 빗방울이 하나둘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명자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봤어요. 회색 구름이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담벼락을 지나가는데 무언가가 명자의 어깨를 스쳤습니다. 명자는 고개를 돌렸어요. 벽에 붙은 표지판이었습니다. CCTV 작동 중. 파란색 글씨가 희미하게 보였어요. 명자는 그 표지판을 잠깐 바라보다가 다시 걸었습니다. 빗방울이 점점 굵어졌어요. 바닥이 젖기 시작했습니다. 골목 경사로가 미끄러웠어요. 명자는 조심스럽게 걸었습니다. 뒤에서 라온의 발소리가 들렸어요. 아이가 배웅하려고 따라 나온 듯 했습니다. 조심히 가세요. 라온의 목소리가 뒤에서 들렸어요. 명자는 고개를 돌려 라온을 봤습니다. 아이는 문 앞에 서서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빗방울이 라온의 머리카락에 떨어졌습니다. 명자가 다시 돌아서려는데 뒤돌아가려던 라온이 휘청했습니다. 젖은 경사로에 발이 미끄러진 거예요. 라온의 몸이 앞으로 쏠렸습니다. 명자는 재빨리 손을 뻗어 라온의 팔을 붙들었어요. 라온이 명자의 팔에 의지해 균형을 잡았습니다. 명자의 손은 라온의 팔을 꽉 쥐고 있었어요. 괜찮니? 명자의 목소리는 짧고 건조했습니다. 라온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명자는 라온을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잠깐 그대로 서 있었어요. 빗방울이 두 사람의 어깨에 떨어졌습니다. 명자의 눈빛이 라온의 얼굴에 머물렀어요. 그리고 천천히 손을 놓았습니다. 들어가. 라온은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명자는 그 뒷모습을 보며 한참 서 있었어요. 목걸이가 눈에 밟혔습니다. 빗방울이 점점 세차게 내렸습니다. 명자는 천천히 걸어 차로 향했습니다. 손끝이 여전히 떨리고 있었어요. 그날 밤 10시 명자는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장부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펜으로 숫자를 하나씩 적어 내려갔습니다. 한서진, 연체 6개월. 명자는 그 이름 옆에 빨간 줄을 그었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명자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울렸어요. 명자는 화면을 봤습니다. 세 번째 울렸을 때 받았어요. 여보세요. 사장님, 저 한서진입니다. 서진의 목소리였어요. 떨리고 있었습니다. 명자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서진이 다시 말했습니다. 아이가 응급실에 실려왔어요. 상태가 안 좋아서 입원을 해야 하는데. 서진의 목소리가 끊겼습니다. 숨소리만 들렸어요. 명자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래서요? 명자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서진이 작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죄송합니다. 전화드려서 그냥 말씀만 드리려고요. 명자는 창밖을 봤습니다. 어두운 하늘에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어느 병원이에요? 짧은 질문이었습니다. 서진이 병원 이름을 말했어요. 명자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명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랍을 열었습니다. 서진의 차용증을 꺼냈어요. 금액을 확인했습니다. 6개월치 이자까지 합치면 상당한 금액이었어요. 명자는 차용증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차 키를 들었어요. 병원 응급실은 밝았습니다. 명자는 안내 데스크를 지나쳐 안쪽으로 걸어갔어요. 커튼이 쳐진 공간들이 나란히 있었습니다. 명자는 한 칸 한 칸 지나쳤어요. 세 번째 칸에서 서진이 보였습니다. 침대 옆에 서 있었어요. 라온이 누워 있었습니다. 수액이 연결되어 있었어요. 아이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눈 아래가 누렇게 보였어요. 피부도 건강한 색이 아니었습니다. 간이 많이 지쳐 보였어요. 명자는 커튼 밖에 섰습니다. 서진이 고개를 돌려 명자를 봤어요. 눈이 붉게 부어 있었습니다. 사장님, 서진이 작게 불렀습니다. 명자는 커튼을 젖히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라온을 내려다봤습니다. 아이는 눈을 감고 있었어요. 입원비가 얼마예요? 명자가 물었습니다. 서진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일주일에 200만 원 정도 나온다고 했어요. 명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표정은 변하지 않았어요. 계약은 계약이에요. 이것도 빚에 추가되는 거예요. 서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고개를 숙였어요. 알고 있습니다. 명자는 수납 창구로 갔습니다. 카드를 꺼내 일주일치 입원비를 결제했어요. 영수증을 받아들고 돌아왔습니다. 서진에게 건넸어요. 이거 잘 보관하세요. 나중에 정산할 때 필요해요. 서진은 영수증을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명자는 돌아섰습니다. 사장님, 서진이 불렀습니다. 명자는 멈춰섰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고맙습니다. 명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걸어 나갔어요. 복도에 TV가 걸려 있었습니다. 뉴스가 나오고 있었어요. 재개발 관련 뉴스였습니다. 화면에 공사 현장이 비쳤어요. 아래로 댓글이 흘러갔습니다. 또 서민만 쫓겨난다. 누가 믿어. 재개발 업자들만 좋은 일. 독한 말들이 끊임없이 올라왔어요. 명자는 TV를 지나쳤습니다. 대기실 입구에 오복이 서 있었습니다. 손에 보온병을 들고 있었어요. 명자를 보고 다가왔습니다. 사장님, 라온이 많이 아프대요? 명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입원했어요. 오복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보온병을 들어 보였습니다. 미역국 끓여왔어요. 서진이한테 좀 전해주세요. 그의 아침부터 아무것도 못 먹었을 거예요. 명자는 보온병을 받지 않았습니다. 직접 주세요. 저는 그냥 일 때문에 온 거예요. 오복은 명자를 봤습니다. 잠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람은 마음을 먼저 챙겨야 오래가요. 돈은 나중에 벌어도 되지만요. 명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오복을 지나쳐 병원을 나왔어요. 주차장으로 걸어가는 동안 비가 내렸습니다. 명자는 우산을 쓰지 않았어요. 그냥 걸었습니다. 빗방울이 어깨에 떨어졌어요. 머리카락이 젖었습니다. 차에 올라탔습니다. 시동을 걸지 않고 앉아 있었어요. 앞 유리에 빗방울이 톡톡 떨어졌습니다. 명자는 블랙박스 화면을 켰습니다. 오늘 오후에 녹화된 영상이었어요. 골목을 지나가는 장면이었습니다. 빗물 줄기가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골목은 어둡고 조용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보였어요. 명자는 화면을 멍하니 봤습니다. 빗물만 계속 흘러내렸어요. 명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숨을 길게 내쉬었어요. 가방에서 영수증을 꺼냈습니다. 200만 원. 명자는 그 숫자를 봤어요. 손가락으로 종이 끝을 만졌습니다. 그리고 장부를 펼쳤어요. 한서진 이름 옆에 금액을 추가로 적었습니다. 펜 끝이 종이를 눌렀어요. 빨간 잉크가 번졌습니다. 명자는 장부를 덮었습니다. 핸들을 잡았어요. 손끝이 차가웠습니다. 시동을 걸었어요. 와이퍼가 움직이며 빗물을 쓸어냈습니다. 차는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명자는 앞을 봤어요. 빗속을 뚫고 나아갔습니다. 표정은 여전히 차갑고 단단했어요. 하지만 손끝은 계속 떨리고 있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명자는 병원에 가지 않았어요. 사무실에서 일했습니다. 장부를 정리하고 전화를 받고 연체자들을 만났어요. 평소와 다름없는 나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책상 위에는 라온의 입원 영수증이 놓여 있었어요. 명자는 가끔 그것을 봤습니다. 손으로 만지지는 않았어요. 그냥 봤을 뿐이었습니다. 넷째 날 오후 서진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주치의가 보호자 면담 요청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명자는 문자를 읽고 답장하지 않았어요. 화면을 껐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명자는 병원으로 갔습니다. 주치의 진료실 앞에 서진이 서 있었어요. 얼굴이 더 여위어 보였습니다. 명자는 고개만 살짝 끄덕이고 문을 열었어요. 진료실 안에서 의사가 차트를 보고 있었습니다. 명자와 서진이 앉자 의사가 입을 열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 상태가 좋지 않아요. 간이 너무 지쳐서 쉬는 걸로는 안 됩니다. 약으로도 한계가 있고요. 서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명자는 가만히 듣고 있었어요. 방법이 없나요? 서진이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잠겨 있었어요. 의사는 잠깐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어른간을 조금 나눠받는 방법이 가장 확실합니다. 생체간 이식이라고 하는데요. 서진이 고개를 들었어요. 제가 줄 수 있나요?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검사 결과 봤는데 간 상태가 좋지 않으세요. 당장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서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명자는 여전히 말이 없었어요.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명자가 물었습니다. 의사가 명자를 봤어요. 먼저 공여자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혈액형, 간 상태 확인하고요. 적합성 검사까지 통과하면 수술 날짜를 잡습니다. 명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기간은요? 검사 결과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2주에서 3주 정도요. 명자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의사가 잠깐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수술비 포함해서 대략 3천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서진이 깜짝 놀라며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명자는 의사를 봤어요. 알겠습니다.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명자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서진이 따라 일어났습니다. 사장님, 명자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냥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서진이 뒤따라왔어요. 사장님, 잠깐만요. 명자가 멈춰섰습니다. 서진이 명자를 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3천만 원, 제가 어떻게든 마련해 볼게요. 시간을 좀 주세요. 명자는 서진을 봤습니다. 표정은 차갑고 단단했어요. 급한 건 아니에요. 시간이 없어 보이던데요. 서진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명자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걸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려는데 해식이 로비에서 올라오고 있었어요. 손에 포스터 몇 장을 들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여기 계셨네요. 명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해식이 포스터를 보여줬습니다. 장기 나눔 안내라고 적혀 있었어요. 라온이 소식 들었어요. 제가 이거 좀 붙이려고요. 한 사람 움직이면 길이 열리거든요. 명자는 포스터를 봤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어요. 해식은 게시판으로 갔습니다. 포스터를 테이프로 붙이기 시작했어요. 명자는 그 모습을 잠깐 보다가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주차장으로 내려갔어요. 차에 올라타 핸들을 잡았습니다. 시동을 걸지 않았어요.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3천만 원. 명자는 그 숫자를 되뇌었어요. 서진의 빚에 더하면 엄청난 금액이었습니다. 회수 가능성은 거의 없었어요. 명자는 가방에서 수첩을 꺼내 펼쳤어요. 재개발 일정표가 적혀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퇴거를 맡은 명자는 그때까지 이 골목 사람들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월세도 몇 달째 못 내는 서진 같은 사람들은 갈 곳이 없어지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명자는 수첩을 덮었어요. 백미러로 병원 건물을 봤습니다. 높고 하얀 건물이었어요. 어딘가에 라온이 누워 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로 명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숨을 천천히 들이마셨어요. 다시 눈을 떴습니다. 시동을 걸었어요. 차는 주차장을 빠져나갔습니다. 명자는 앞만 봤어요. 신호등이 빨간불이 되자 멈춰섰습니다. 옆 차선에 택시가 서 있었습니다. 뒷좌석에 엄마와 아이가 타고 있었어요. 아이가 웃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명자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신호등이 초록불로 바뀌었어요. 택시가 출발했습니다. 명자의 차는 그대로 서 있었어요. 뒤에서 경적이 울렸습니다. 명자는 천천히 출발했어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앞에 앉았어요. 서랍을 열었습니다. 깊숙한 곳에 목걸이 상자가 있었어요. 명자는 손을 뻗어 상자를 만졌어요. 차가운 나무 감촉이 손끝에 느껴졌습니다. 명자는 상자를 꺼내지 않았어요. 손을 걷었습니다. 다시 서랍을 닫았어요. 책상 위에 라온의 입원 영수증이 놓여 있었습니다. 명자는 그것을 집어들었어요. 200만 원. 그 아래에 의사가 말한 숫자가 겹쳐 보였습니다. 3천만 원. 명자는 영수증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어요. 병원에서 돌아온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명자는 차를 몰고 다시 골목 입구에 섰어요. 어제와 같은 골목이었습니다. 습기 찬 공기, 녹슨 우편함, 담벼락의 낙서들. 그러나 명자는 차에서 내리지 않았어요. 핸들을 잡은 채 반지하 쪽을 바라봤습니다. 서진은 병원비를 감당 못해 일단 라온이와 집으로 간다고 들었습니다. 골목 안쪽에서 누군가 움직이는 게 보였어요. 오복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손에 큰 보따리 2개를 들고 있었어요. 하나는 전기장판이었고 다른 하나는 라면 박스였습니다. 오복은 허리를 굽히며 천천히 계단을 내려갔어요. 명자는 차창 너머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오복이 반지하 문을 두드렸어요. 잠시 후 서진이 문을 열었습니다.
오복은 웃으며 뭐라 말하는 듯 했어요. 서진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두 사람은 짐을 함께 들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명자는 차 안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핸들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반지하 창문으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안에서 무슨 말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지만 정확히는 들리지 않았어요. 명자는 천천히 시동을 껐습니다. 그리고 차에서 내렸어요. 골목 안쪽으로 몇 걸음 걸어갔습니다. 반지하 계단 위에 섰어요. 아래쪽을 내려다봤습니다. 반지하 문틈으로 작은 목소리가 새어나왔어요. 할머니, 이거 어떻게 써요? 라온의 목소리였습니다. 전기장판이야. 이 버튼 누르면 따뜻해져. 바닥부터 따뜻해야 마음이 버텨. 오복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부드럽고 천천히 설명하는 목소리였습니다. 명자는 계단 위에 서서 그 대화를 들었어요. 가슴 한쪽이 묵직했습니다. 그러나 명자는 내려가지 않았어요. 그저 서서 듣기만 했습니다. 엄마한테 드릴게요. 엄마가 더 춥대요. 라온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어요. 그래, 착하다. 엄마 따뜻하게 해드려. 오복이 대답했습니다. 명자는 뒤로 물러섰어요. 계단을 올라와 골목 입구로 나왔습니다. 차로 돌아가 운전석에 앉았어요. 핸들을 잡았지만 시동을 걸지 않았습니다. 뒤에서 작은 기침 소리가 들렸어요. 라온의 기침이었습니다. 골목 안쪽에서 들려오는 소리였어요. 가늘고 길게 이어지는 기침. 명자는 룸미러로 골목을 봤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기침 소리는 계속 들렸습니다. 명자는 눈을 감았어요. 숨을 천천히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눈을 떴어요. 시동을 걸고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병원으로 향했어요. 병원 1층 로비에는 사회사업팀 안내 데스크가 있었습니다. 명자는 그곳으로 걸어갔어요. 젊은 직원이 미소를 지으며 맞았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긴급 의료비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서요. 명자가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직원이 서류 몇 장을 꺼냈습니다. 환자분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세요? 제가 환자 보호자는 아니고요. 아는 분 아이가 입원이 필요해요. 명자가 대답했어요. 직원이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넘겼습니다. 긴급 의료비 지원은 가능합니다. 다만 몇 가지 서류가 필요해요. 환자 보호자의 소득 증명서, 건강보험 납부 확인서, 그리고 가족관계 증명서가 있어야 해요. 가족관계 증명서요? 명자가 되물었습니다. 네. 보호자와 환자의 관계를 확인해야 해요. 그리고 보호자의 재산 상태도 확인합니다. 기준 이하여야 지원이 가능하거든요. 직원이 설명했어요. 친절했지만 단호했습니다. 명자는 서류를 받아들고 천천히 읽었어요. 필요 서류 목록이 길게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소득 증명, 재산 증명, 부채 증명, 의료비 내역. 명자는 서류를 접었어요. 얼마나 걸려요? 서류를 다 제출하시면 심사에 2주 정도 걸립니다. 급한 경우에는 일주일 안에 나올 수도 있어요. 명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표정은 굳어 있었어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명자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직원이 명함을 건넸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명자는 명함을 받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로비를 나와 복도를 걸었어요. 엘리베이터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위층 버튼을 눌렀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명자는 거울에 비친 자신을 봤습니다. 무표정한 얼굴이었어요. 그러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3층에 내렸어요. 복도를 걸어 소아병동으로 향했습니다. 간호사실 앞을 지나쳐 병실 쪽으로 갔어요.
복도 끝 병실 문이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그곳엔 라온이 또래의 아이들이 여럿 있었어요. 팔에 링거줄을 꽂고 불편할 텐데도 그 아이들은 아픈 기색 없이 천진난만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왔어요. 로비를 지나 병원 밖으로 나왔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어요. 핸드백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사회사업팀에서 받은 서류였습니다. 명자는 서류를 펼쳐 다시 읽었어요. 필요 서류 목록, 심사 기준, 소요 기간, 모든 게 명확했습니다. 그러나 냉정했어요. 명자는 서류를 접어 다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두 가지 마음이 명자의 마음속에서 부딪히고 있었습니다. 라온의 기침 소리와 서류 뭉치의 무게. 명자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하늘은 흐렸고 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들고 있었어요. 명자는 집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노트북이 켜져 있었어요. 화면에는 검색창이 떠 있었습니다. 명자는 키보드에 손을 올렸어요. 그러나 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찾아야 할지 명확하지 않았어요. 아니, 찾고 싶지 않은 건지도 몰랐습니다. 손가락이 천천히 움직였어요. 검색어를 입력했습니다. 2004년 실종 아동. 엔터를 눌렀어요. 화면에 기사 목록이 떴습니다. 명자는 천천히 스크롤을 내렸어요. 오래된 기사들이었습니다. 20년도 더 된 것들. 사진은 흐릿했고 글씨는 작았어요. 한 기사를 클릭했습니다. 시장 근처에서 발견된 미상아동, 신원 확인 중. 명자는 기사를 읽었어요. 날짜는 2004년 5월이었습니다. 장소는 인천이었어요. 명자의 손이 멈췄습니다. 가슴이 조였어요. 그러나 기사에는 구체적인 정보가 없었습니다. 이름도 사진도 없었어요. 그저 미상아동이라는 단어만 반복되었습니다. 명자는 다른 기사를 열었어요. 비슷한 내용이었습니다. 또 다른 기사를 열었어요.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명자는 계속 기사를 읽었어요. 1시간이 지났습니다. 2시간이 지났어요. 그러나 아무것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게 추측일 뿐이었어요. 명자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였습니다. 명자는 차를 몰고 골목으로 향했어요. 반지하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시동을 끄고 잠시 앉아 있었어요. 창문 너머로 반지하 안이 보였습니다. 불이 켜져 있었어요. 명자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계단을 천천히 내려갔어요. 문 앞에 섰습니다.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나 뭐 먹고 싶어요. 라온의 목소리였습니다. 뭐가 먹고 싶은데? 서진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부드러웠습니다. 떡볶이요. 엄마가 해주는 거. 그래, 나으면 해줄게. 많이 먹어야 돼. 명자는 문 앞에 서서 들었어요. 발을 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냥 서 있었어요. 잠시 후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라온이었습니다. 아이는 명자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할머니, 라온이 작게 말했습니다. 명자는 아이를 봤어요. 라온은 여전히 창백했습니다. 숨소리가 거칠었어요. 누가 왔니? 안에서 서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진이 문 쪽으로 나왔어요. 명자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사장님, 서진이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잠깐 들렀어요. 명자가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라온이 안으로 돌아가며 뭔가를 가지러 갔습니다. 곧 다시 나왔어요. 손에 종이 한 장을 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드리려고요. 라온이 종이를 내밀었어요. 명자는 종이를 받았습니다. 그림이었어요.
크레파스로 그린 그림. 비가 오는 날이었습니다. 하늘엔 먹구름이 있었고 빗줄기가 그어져 있었어요. 그림 한가운데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큰 사람과 작은 사람. 큰 사람이 우산을 들고 있었어요. 작은 사람은 큰 사람 옆에 서 있었습니다. 우산 아래 함께 있었어요. 명자는 그림을 봤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고마워요. 라온이 작게 말했습니다. 명자는 아이를 봤어요. 라온은 웃고 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이었지만 눈은 맑았어요. 명자는 그림을 꽉 쥐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들어가서 쉬어야지. 몸 안 좋은데. 명자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흔들렸어요. 라온이 고개를 끄덕이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서진이 문 앞에 섰어요. 저희 때문에 계속 신경 쓰시게 해서. 서진이 말을 꺼냈습니다. 명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명자가 짧게 대답하고 돌아섰습니다. 계단을 올라갔어요. 서진은 그 뒷모습을 봤습니다. 명자는 차에 올라탔어요. 그림을 조심스럽게 가방에 넣었습니다. 같은 시각 골목에서는 해식이 걷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핸드폰이 들려 있었어요. 해식은 골목 곳곳을 돌아다니며 사진을 찍었습니다. 담벼락에 붙은 경고문을 찍었어요. 무단 거주 시 강제 퇴거. 빨간 글씨로 크게 써 있었습니다. 해식이 골목을 걷는데 두 주민이 대문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아니, 창만 건설 사람들이 어제 내려왔다던데? 그러게. 빈집마다 돌아다니더라. 뭔가 재보는 것 같던데. 해식은 귀를 기울이며 천천히 지나쳤습니다. 불안한 기운이 골목에 퍼지고 있었어요. 해식은 다음 장소로 이동했어요. 반지하 입구 근처였습니다. 거기에도 경고문이 붙어 있었어요. 11월 30일까지 퇴거 완료 요망. 해식은 그것도 찍었습니다. 골목 끝까지 걸어갔어요. 빈집 앞에 섰습니다. 문이 반쯤 열려 있었어요.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벽지는 찢어져 있었고 바닥엔 먼지가 쌓여 있었어요. 해식은 그 모습도 찍었습니다. 그리고 메모를 남겼어요. 빈집 증가, 퇴거 압박 심화.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고 다시 걸었습니다. 골목 입구로 나왔어요. 차가 한 대 서 있었습니다. 검은색 승용차였어요. 창문이 열려 있었고 안에 남자 둘이 앉아 있었습니다. 해식은 그들을 봤어요. 낯선 사람들이었습니다. 해식은 천천히 지나쳤어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명자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거실 불을 켰어요. 가방에서 라온의 그림을 꺼냈습니다. 책상 위에 펼쳐 놓았어요. 그림을 오래 봤습니다. 우산을 든 사람, 그 옆에 아이, 비 오는 날. 명자는 그림 속 사람이 누군지 생각했어요. 자신일까요? 아니면 다른 누군가일까요? 명자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목걸이 주머니를 꺼냈어요. 펼쳐 놓았습니다. 목걸이와 그림이 나란히 놓였어요. 두 가지 모두 과거와 연결된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명확한 연결고리는 없었어요. 추측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명자는 의자에 기댔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20년 전 일들이 떠올랐어요. 딸의 얼굴, 남편의 목소리, 사라진 날의 기억. 그러나 모든 게 흐릿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명자는 눈을 떴습니다. 화면을 봤어요. 해식이었습니다. 전화를 받았어요. 사장님, 저예요. 해식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명자가 물었어요. 골목 상황이 심상치 않아요. 낯선 차들이 자꾸 돌아다니고 경고문도 늘어나고 있어요.
제가 사진 좀 찍어뒀는데 혹시 필요하시면 보내드릴게요. 해식이 말했습니다. 명자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보내주세요. 확인해 볼게요. 통화가 끝났습니다. 곧 핸드폰에 사진들이 도착했어요. 명자는 하나씩 열어봤습니다. 경고문, 빈집, 담벼락. 모든 게 변해가고 있었어요. 명자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다시 그림을 봤어요. 우산 속에 두 사람. 명자는 손을 뻗어 그림을 만졌습니다. 종이가 부드러웠어요. 밤은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명자는 그 자리에 앉아 창밖을 봤어요.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명자는 병원 응급실 대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밤 11시가 넘었어요.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서진이 라온을 안고 달려왔던 건 3시간 전이었어요. 아이는 고열에 떨고 있었고 입술은 파래져 있었습니다. 명자는 그 모습을 보고 말없이 접수 창구로 갔어요. 카드를 꺼내 검사비를 결제했습니다. 보호자이세요? 직원이 물었어요. 아는 사람입니다. 명자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직원은 더 묻지 않고 영수증을 건넸어요. 검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혈액 검사, 초음파 검사, 간 기능 검사. 서진은 검사실 밖에서 두 손을 꼭 쥐고 서 있었어요. 명자는 멀찍이 떨어진 의자에 앉아 창밖을 봤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의사가 나왔어요. 서진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간 상태가 많이 안 좋아요. 지금 당장 입원은 필요 없지만 또 이러면 그땐 위험합니다. 의사가 설명했어요. 이식이 필요한가요? 서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일단 이식 대기 리스트에 올려드릴게요. 그리고 정기적으로 검사 받으러 오셔야 해요. 의사는 서류를 건넸어요. 서진은 서류를 받아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진의 목소리가 잠겼어요. 며칠 후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라온이 이식 대기 리스트에 정식으로 등재되었다는 소식이었어요. 명자는 서진에게서 그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서진은 전화로 말했어요. 사장님, 라온이가 리스트에 올라갔대요. 이제 기다리기만 하면 된대요. 목소리에 안도가 섞여 있었습니다. 다행이네요. 명자가 짧게 대답했어요. 같은 날 오후 오복과 해식이 반지하를 찾아왔습니다. 오복은 죽한 냄비를 들고 있었어요. 라온이 몸보신해야지. 이거 먹고 힘내. 오복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해식도 과일 바구니를 내려놓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희망이 보이네요. 세 사람은 작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라온은 이불을 덮고 누워 있었어요. 얼굴색이 조금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명자는 그 모습을 문 밖에서 잠깐 봤어요.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돌아섰습니다. 차에 올라타 핸드폰을 꺼냈어요. 새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비서였어요. 박창만 회장 인터뷰 보셨습니까? 명자는 문자를 읽고 인터넷 검색을 했습니다. 뉴스 기사가 떴어요. 제목은 이랬습니다. 재개발 구역 정비 속도, 박창만 회장 강력 의지 표명. 명자는 기사를 클릭했습니다. 사진 속 박창만은 정장을 입고 기자들 앞에 서 있었어요. 표정은 단정했지만 눈빛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명자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하늘이 어두워지고 있었어요. 그날 밤 10시였습니다. 골목에서 사이렌 소리가 울렸어요. 명자는 집 거실에서 소리를 들었습니다.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봤어요. 골목 쪽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불이었어요. 명자는 재킷을 걸치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차를 몰고 골목으로 향했어요. 가까워질수록 연기 냄새가 짙어졌습니다. 골목 입구에는 소방차 3대가 서 있었어요. 소방관들이 호스를 들고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주민들은 거리로 나와 서 있었어요. 오복도 보였고 해식도 보였습니다. 명자는 차에서 내려 골목 안쪽을 봤어요. 빈집 세 채에서 불길이 치솟고 있었습니다. 검은 연기가 하늘로 올라갔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명자가 해식에게 물었습니다. 갑자기 불이 났어요. 빈집 3곳에서 동시에요. 이상해요. 해식이 대답했어요.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명자는 주변을 둘러봤어요. 주민들은 불안한 얼굴로 서로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일부러 낸 거 아니야? 재개발 밀어붙이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수군거림이 들렸어요. 명자는 아무 말하지 않고 서 있었습니다. 소방관들이 불을 진화하기 시작했어요. 물줄기가 불길을 향해 쏟아졌습니다. 1시간쯤 지나자 불은 꺼졌어요. 그러나 연기는 여전히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명자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켰어요.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오늘 밤 인천의 한 재개발 예정 구역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빈집 3채가 동시에 불에 탔으며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앵커가 말했어요.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가 나왔어요. 박창만이었습니다. 유감입니다. 재개발 반대 세력이 일부 과격하게 행동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박창만이 말했어요.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표정은 냉정했습니다. 카메라가 그의 얼굴을 클로즈업했어요. 저희는 합법적인 절차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주민들이 불법 거주를 계속하며 공사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번 화재도 그런 맥락에서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박창만이 덧붙였습니다. 기자들이 플래시를 터뜨렸어요. 명자는 TV를 끄지 않고 봤습니다. 박창만의 얼굴이 화면을 가득 채웠어요. 명자는 그 얼굴을 오래 봤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명자는 핸드폰을 켰어요. 인터넷 뉴스를 검색했습니다. 화재 관련 기사가 여러 개 떠 있었어요. 댓글을 읽었습니다. 거주자들이 일부러 낸 거 아니야? 보험금 타려고 그런 거 아니야? 재개발 반대하는 사람들 진짜 문제네. 명자는 스크롤을 내렸어요. 한 기사에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모자이크 처리된 사진이었어요. 불이 나기 전 골목을 걷는 여성의 실루엣이었습니다. 기사 제목은 이랬습니다. 화재 직전 목격된 의문의 여성, 누구인가? 명자는 사진을 확대했어요. 실루엣은 흐릿했지만 여성임은 분명했습니다. 댓글이 달려 있었어요. 저 여자 수상해. 누구지? 주민인가? 경찰이 조사해야 돼. 명자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하늘은 흐렸고 비가 올 것 같았습니다. 오후에 서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사장님, 경찰이 왔어요. 저한테 화재 관련해서 물어보더라고요. 그리고 바쁘실 텐데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거 물어볼 데가 없어서 전화드렸어요. 서진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뭐라고 했어요? 명자가 물었습니다. 그날 밤 어디 있었냐고요? 저는 집에 있었다고 했어요. 라온이랑 같이요. 그런데 자꾸 물어봐요. 서진이 대답했어요. 명자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괜찮을 거예요. 사실대로만 말하세요. 네. 그럴게요. 서진이 작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명자는 핸드폰을 쥔 채 서 있었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밤이 되었습니다. 명자는 다시 인터넷을 켰습니다. 기사가 더 늘어나 있었어요. 댓글도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화재 용의자 특정 중, 재개발 반대 주민 중 한 명으로 추정, 불법 거주자들 전부 조사해야 돼. 명자는 화면을 천천히 스크롤했어요. 루머가 사실처럼 퍼져가고 있었습니다. 서진과 라온이 피해자에서 의심 대상으로 바뀌어가고 있었어요. 명자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소파에 기대 눈을 감았어요. 어둠 속에서 박창만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불타는 골목, 모자이크 처리된 실루엣, 댓글 속 악에 모든 것이 계산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명자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어요. 명자의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비서가 들어왔어요. 박창만 회장님이 오셨습니다. 비서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명자는 서류를 내려놓고 고개를 들었어요.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명자가 말했습니다. 잠시 후 박창만이 들어왔어요. 회색 정장을 입고 있었고 구두는 반들반들 광이 났어요. 뒤따라 기자 한 명이 들어왔습니다. 카메라를 들고 있었어요. 고명자 회장님, 오랜만입니다. 박창만이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차갑게 느껴졌어요. 명자는 일어나 악수를 했습니다. 박창만의 손은 차가웠어요. 앉으시죠. 명자가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응접 소파에 마주 앉았어요. 기자는 구석에 서서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오늘은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명자가 물었어요. 이 구역은 곧 정비사업 본계약 들어갑니다. 고명자 회장님도 아시다시피 일정이 빡빡합니다. 그런데 몇몇 세입자가 퇴거를 미루고 있어서요. 박창만이 말했습니다. 웃고 있었지만 협박에 가까운 느낌이었어요. 감정 섞지 마십시오. 사업은 사업입니다. 박창만이 덧붙였습니다. 명자는 표정을 바꾸지 않고 글을 봤어요. 그래도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한서진이라는 세입자가 있는데 아이가 아파서 당장 나가기 어렵습니다. 명자가 말했어요.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박창만은 미소를 지었어요. 그러나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문제 인물은 정리해야 합니다. 그래야 착공 승인 떨어집니다. 회장님도 이 사업에 투자하셨잖습니까? 감정 때문에 손해보시려고요? 박창만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명자는 입술을 꾹 다물었어요. 생각해 보시죠.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박창만이 일어섰습니다. 기자도 카메라를 내렸어요. 두 사람은 문을 나갔습니다. 명자는 창밖을 봤어요. 박창만의 차가 주차장을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명자는 주먹을 쥐었다가 폈어요. 같은 시각 병원에서는 응급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라온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어요. 고열이 계속되고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의료진이 급히 중환자실로 아이를 옮겼어요. 서진은 중환자실 밖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손으로 입을 막고 울고 있었어요. 오복이 옆에서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괜찮을 거야. 의사 선생님들이 잘 보실 거야. 오복이 말했지만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어요. 의사가 나왔습니다. 서진이 벌떡 일어났어요. 어떻게 됐어요? 서진이 물었습니다. 일단 안정시켰습니다. 하지만 감염과 출혈을 조심해야 해요. 지금 상태로는 언제든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의사가 설명했어요. 서진은 다리에 힘이 풀려 벽에 기댔습니다. 명자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서진이었어요. 라온이가 중환자실에 들어갔어요. 서진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명자는 즉시 병원으로 향했어요. 차를 몰면서 엑셀을 밟는 발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중환자실 앞 복도로 갔어요. 서진과 오복이 보였습니다. 명자는 그들에게 다가갔어요. 괜찮아요? 명자가 물었습니다.
지금은 안정됐대요. 근데 언제 또 나빠질지 모른대요. 서진이 대답했어요.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명자는 중환자실 문을 봤어요. 유리창 너머로 라온이 누워 있는 게 보였습니다. 여러 기계가 연결되어 있었고 모니터가 깜빡이고 있었어요. 명자는 그 모습을 오래 봤습니다. 가슴이 조여왔어요. 제가 여기 있을게요. 가서 좀 쉬세요. 서진이 말했습니다. 명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조금 이따 갈게요. 명자가 복도 의자에 앉았습니다. 서진과 오복도 옆에 앉았어요. 세 사람은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명자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회사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잠깐 나가볼게요. 명자가 일어나 복도 끝으로 걸어갔습니다. 전화를 받았어요. 회장님, 박창만 측에서 계약서 검토 요청이 왔습니다. 서둘러 달라고 하네요. 직원이 말했습니다. 알았어요. 내일 봐요. 명자가 짧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명자는 다시 중환자실 쪽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복도에 낯선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정장을 입고 있었고 서진과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명자가 다가갔습니다. 남자가 명자를 봤어요. 누구세요? 명자가 물었습니다. 창만건설 법무팀입니다. 한서진 씨와 퇴거 일정 협의하러 왔습니다. 남자가 대답했어요. 명함을 건넸습니다. 명자는 명함을 받지 않았어요. 지금 여긴 병원입니다. 나가세요. 명자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어요. 남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돌아섰습니다. 복도를 걸어 나갔어요. 서진이 명자를 봤습니다. 저 사람들 계속 찾아와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명자는 서진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명자가 말했어요. 그날 밤 해식은 골목을 걷고 있었습니다. 편의점 앞에서 멈춰 섰어요. 사장에게 다가갔습니다. 사장님, 외부 CCTV 영상 좀 볼 수 있을까요? 화재 나던 날 것으로요. 해식이 물었습니다. 사장이 고개를 저었어요. 이미 누가 가져갔어요. 창만건설 쪽 사람들이요. 개인정보 문제 때문에 못 준다고 하더라고요. 사장이 대답했습니다. 해식은 미간을 찌푸렸어요. 언제 가져갔는데요? 화재 나고 이틀 뒤요. 급하게 가져갔어요. 사장이 말했습니다. 해식은 고개를 끄덕이고 편의점을 나왔어요. 핸드폰을 꺼내 명자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CCTV 원본 창만 측에서 먼저 가져갔습니다. 뭔가 수상합니다. 명자는 병원 복도에서 문자를 받았어요. 화면을 오래 봤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명자는 창밖을 봤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어요. 빗줄기가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오전 10시였습니다. 명자는 사무실에서 서류를 보고 있었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박창만이었어요. 전화를 받았습니다. 고명자 회장님, 결정하셨습니까? 박창만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아직 생각 중입니다. 명자가 대답했어요. 시간이 없습니다. 이번 주 안으로 정리하셔야 해요. 안 그러면 저희도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박창만이 말했습니다. 협박이었어요. 명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끊었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하늘은 잿빛이었어요. 같은 시각 경찰서에서는 서진이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화재 당일 어디 계셨습니까? 형사가 물었어요. 집에 있었어요. 아이랑 같이요. 서진이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증인이 있습니까? 아이밖에 없어요. 라온이가 제 옆에 있었어요. 서진이 말했습니다. 형사는 메모를 했어요. 그리고 다시 물었습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사진 보셨죠? 화재 전 골목을 걷는 여성 실루엣이요.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게 당신 아닙니까? 형사가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전 그날 밤 집 밖에 안 나갔어요. 서진이 대답했어요.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조사는 2시간이나 이어졌어요. 서진은 지쳐서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병원으로 돌아왔어요. 로비에 들어서자 TV가 켜져 있었습니다. 뉴스가 나오고 있었어요. 재개발 지역 화재 사건, 방화 가능성 제기. 일부에서는 보험금을 노린 범죄라는 의혹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가 말했습니다. 화면 하단에 자막이 흘러갔어요. 거주자 방화 의혹, 보험금 루머 확산. 서진은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로비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아니에요. 서진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듣지 않았어요. 명자가 병원에 도착한 건 오후 4시였습니다. 로비에서 서진을 봤어요. 서진은 의자에 앉아 멍하니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명자가 다가갔어요. 서진 옆에 앉았습니다. 괜찮아요? 명자가 물었습니다. 서진은 고개를 저었어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아무도 안 믿어요. 제 말을요. 서진이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잠겼어요. 명자는 서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하게 감싸주었어요. 저는 믿어요. 명자가 말했습니다. 서진은 명자를 봤어요. 그리고 더 세게 울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TV에서는 여전히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녁 6시였습니다. 명자는 병실로 올라갔어요. 라온이 누워있는 병실이었습니다. 서진은 로비에서 전화를 받으러 나갔어요. 명자는 혼자 병실에 들어갔습니다. 라온은 잠들어 있었어요.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숨소리는 고른 편이었습니다. 명자는 침대 옆에 섰어요. 라온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때 침대 옆 작은 테이블에 뭔가 놓여 있는 게 보였어요. 목걸이였습니다. 라온이 씻으면서 잠깐 벗어둔 것 같았어요. 명자는 손을 뻗었습니다. 목걸이를 집어들었어요. 은색 체인에 매달린 별 모양 펜던트.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봤습니다. 크기, 모양, 금속의 무게감. 남편이 만들던 목걸이가 떠올랐습니다. 작은 망치로 금속을 두드리던 소리. 3개를 만들었어요. 하나는 딸에게, 하나는 아내에게, 하나는 예비로. 명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펜던트를 뒤집으려는 순간이었어요. 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명자는 서둘러 목걸이를 테이블 위에 다시 놓았어요. 침대에서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서진이 들어왔어요. 여기 계셨네요. 서진이 말했습니다. 명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표정을 감췄습니다. 라온이 잘 자고 있네요. 명자가 말했습니다. 서진은 침대 옆으로 가서 아이의 이마를 만졌어요. 그리고 테이블 위 목걸이를 봤습니다. 아, 목걸이 벗어났구나. 서진이 목걸이를 집어들었어요. 라온의 목에 다시 걸어졌습니다. 명자는 그 모습을 봤어요. 말없이 지켜봤습니다. 밤 10시가 넘었습니다. 병원은 조용해졌어요. 복도 불이 절반쯤 꺼졌습니다. 명자는 복도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서진은 병실 안에서 라온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복이 보온병을 들고 나타났어요. 아직 안 가셨어요? 오복이 물었습니다. 네, 조금 더 있다 갈게요. 명자가 대답했어요. 오복은 보온병을 명자에게 건넸습니다. 이거라도 드세요.
죽이에요. 명자는 보온병을 받았어요. 따뜻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자가 말했습니다. 오복은 옆에 앉았어요. 두 사람은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잠시 후 해식도 왔습니다. 손에 캔커피 2개를 들고 있었어요. 이거 드세요. 해식이 명자의 무릎 위에 캔커피를 올려놓았습니다. 명자는 캔을 내려다봤어요. 고맙습니다. 명자가 말했습니다. 해식은 명자 옆에 섰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비가 오네요. 해식이 말했습니다. 명자도 창밖을 봤어요. 빗줄기가 유리창을 때리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서 있었어요.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형광등 불빛만 희미하게 깜빡였어요. 명자는 손에 든 보온병을 봤습니다. 그리고 무릎 위에 캔커피를 봤어요. 언제 느껴봤는지 모를 따뜻한 온기가 손바닥에 전해졌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어요. 명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참았어요. 괜찮으세요? 오복이 물었습니다. 명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괜찮아요. 명자가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오복은 명자의 등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저 두드렸어요. 해식은 창밖을 보며 서 있었습니다. 명자는 눈을 감았어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사업, 신뢰 관계. 그러나 이 작은 온기만은 남아 있었어요. 명자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복도 끝을 봤어요. 어둠 속에서 희미한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견뎌야 했어요. 조금 더. 명자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밤은 깊어지고 있었어요. 새벽 4시였습니다. 명자는 병원 복도를 걷고 있었어요. 형광등 불빛이 희미하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발소리만 복도에 울렸어요. 명자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창밖은 아직 어두웠어요. 로비로 내려왔습니다. TV가 켜져 있었어요. 새벽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화면에 박창만이 나타났어요. 기자회견장이었습니다. 박창만은 정장을 입고 단상에 서 있었어요. 모든 불법 행위는 철저히 밝혀야 합니다. 공사 지연은 안 됩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박창만이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기자들이 플래시를 터뜨렸습니다. 재개발은 공익사업입니다. 개인의 감정으로 지연시킬 수 없습니다. 박창만이 덧붙였어요. 명자는 TV 앞에 섰습니다. 화면 속 박창만을 봤어요. 표정은 차가웠습니다. 명자는 TV를 껐어요. 화면이 깜깜해졌습니다. 로비가 조용해졌어요. 명자는 로비 의자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한참을 앉아 있다가 일어났습니다. 간호사실로 걸어갔어요. 간호사 한 명이 차트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명자가 다가갔어요. 실례합니다. 명자가 말했습니다. 간호사가 고개를 들었어요. 네, 무슨 일이세요? 담당 의사 선생님 계신가요? 명자가 물었습니다. 지금은 당직실에 계세요. 급한 일이세요? 간호사가 물었어요. 네, 잠깐 뵙고 싶은데요. 명자가 대답했습니다. 간호사는 전화를 걸었어요. 잠시 후 의사가 나왔습니다. 젊은 남자 의사였어요. 무슨 일이세요? 의사가 물었습니다. 명자는 의사를 조용한 복도 쪽으로 데려갔어요. 두 사람은 창가에 섰습니다. 라온이 간 이식에 대해 여쭤보려고요. 명자가 말했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말씀하세요. 제가 검사를 받고 싶습니다. 간을 나눠줄 수 있는지요? 명자가 말했습니다. 의사는 명자를 봤어요.
잠시 생각하다가 물었습니다. 환자와 어떤 관계이십니까? 아는 사람입니다. 명자가 대답했어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단 검사부터 해야 합니다. 혈액형, 간 기능,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봐야 해요. 검사만 먼저 해주세요. 누가 돕는지는 병동에선 조용히 해주세요. 명자가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어요. 의사는 명자를 잠시 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오전에 검사 일정 잡아드릴게요. 명자는 가방에서 작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의사에게 건넸어요. 그리고 이것도요. 명자가 말했습니다. 봉투 안에는 라온이의 칫솔이 들어 있었어요. 그리고 명자의 머리카락 몇 가닥이 작은 비닐에 담겨 있었습니다. 유전자 검사를 의뢰하고 싶습니다. 저와 라온이의 관계를 확인하고 싶어요. 명자가 말했습니다. 의사는 봉투를 받아들었어요. 시간이 좀 걸립니다. 일주일 정도요. 괜찮습니다. 명자가 대답했어요. 의사는 봉투를 들고 돌아갔습니다. 명자는 창가에 서서 밖을 봤어요. 그날 저녁 골목에서는 해식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들고 단체 대화방을 열었어요. 소방 동기 모임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었습니다. 해식이 메시지를 보냈어요. 형님들, 부탁 하나만 들어주세요. CCTV 원본 영상 확보할 방법 없을까요? 편의점 거 말고 다른 각도에서 찍힌 거요. 답장이 금방 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화재 사건 관련인데요. 억울한 사람 있어서요. 해식이 답장을 보냈어요. 잠시 후 또 답장이 왔습니다. 관할 소방서에 문의해봐. 화재 조사 때 주변 영상 다 수집했을 거야. 감사합니다. 해식이 답장을 보내고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어요. 골목을 걸어 나갔습니다. 오전 9시였습니다. 마을회관 앞에 오복이 서 있었어요. 손에는 투명한 모금함을 들고 있었습니다. 회관 앞을 지나가는 주민들에게 말을 걸었어요. 라온이 아시죠? 아픈 아이요. 이식 수술 받아야 하는데 돈이 많이 든대요. 작은 돈이라도 모아서 도와줍시다. 오복이 말했습니다. 한 주민이 멈춰 섰어요. 그 아이 엄마가 방화용의자 아니에요? 주민이 물었습니다. 오복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그건 루머예요. 저 아이랑 엄마 잘 알아요. 절대 그럴 사람들 아니에요. 오복이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주민은 잠시 망설이다가 지갑을 꺼냈습니다. 10,000원짜리 한 장을 모금함에 넣었어요. 아이가 빨리 나았으면 좋겠네요. 주민이 말하고 지나갔습니다. 오복은 모금함을 들여다봤어요. 돈이 조금씩 모이고 있었습니다. 오후 2시였습니다. 병원 병실에서 서진은 창가에 서 있었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비에 젖은 도시가 보였어요. 건물들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불빛들이 빗물에 번져 보였어요. 서진은 유리창에 이마를 댔습니다. 차가운 유리가 피부에 닿았어요. 지쳐 있었습니다. 경찰 조사, 루머, 병원비. 모든 게 무거웠어요. 라온은 침대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아이를 돌아봤어요. 창백한 얼굴이었습니다. 견뎌야지. 서진이 중얼거렸습니다. 자신에게 하는 말이었어요. 저녁 6시였습니다. 명자는 검사를 마치고 병원 복도를 걷고 있었어요. 간호사실 앞을 지나쳐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옥상으로 가는 문을 열었어요. 옥상에 나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명자는 난간 앞에 섰습니다. 도시가 내려다 보였어요.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은 어두워지고 있었어요. 명자는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수술동의 안내문이었어요. 천천히 펼쳤습니다.
손끝으로 글자를 따라 읽었어요. 생체간 이식 수술 동의서. 공여자는 수술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자발적으로 동의합니다. 명자는 글자 하나하나를 읽었습니다. 그러나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서류를 흔들었어요. 명자는 서류를 꽉 잡았습니다. 이게 맞는 거야. 명자가 중얼거렸습니다.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알 수 없었어요. 명자는 서류를 다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난간에 손을 얹고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하나 보였습니다.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명자는 오래 그 별을 봤습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단단하게 굳어지는 느낌이었어요.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후회도 있었어요. 그러나 의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명자는 옥상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복도를 걸어 병실로 향했어요. 발걸음은 느렸지만 확고했습니다. 명자는 고개를 들고 앞을 봤어요. 결심은 끝났습니다. 이제 실행만 남았어요. 오전 10시였습니다. 해식은 소방서 앞에 서 있었어요. 손에는 USB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소방 선배가 나왔어요. 해식에게 USB를 건넸습니다. 화재 조사 때 수집한 영상이야. 편의점 말고 건물 반대편 CCTV야. 원본이니까 조심해서 써. 선배가 말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해식이 고개를 숙였어요. 해식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노트북을 켜고 USB를 꽂았어요. 영상 파일을 열었습니다. 화면에 골목이 나타났어요. 화재 당일 밤 10시경이었습니다. 시간이 표시되어 있었어요. 해식은 화면을 자세히 봤습니다. 한 남자가 골목으로 들어가는 게 보였어요. 검은색 점퍼를 입고 있었습니다. 해식은 영상을 멈췄어요.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남자의 가슴 부분이 클로즈업 됐어요. 명찰이 보였습니다. 창만건설 안전팀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글씨가 선명했습니다. 해식은 숨을 크게 들이쉬었어요. 핸드폰을 꺼내 명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명자 씨, 증거 찾았어요. CCTV 원본이요. 해식이 말했습니다. 어디서요? 명자가 물었어요. 건물 반대편이요. 창만건설 사람이 화재 직전에 골목 들어가는 게 찍혔어요. 명찰까지 보여요. 해식이 설명했습니다. 명자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경찰에 바로 넘기세요. 알겠습니다. 해식이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즉시 경찰서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같은 날 오후 2시였습니다. 경찰서에서는 긴급회의가 열렸어요. 형사들이 모니터 앞에 모여 있었습니다. 해식이 제공한 영상을 보고 있었어요. 명찰이 명확합니다. 창만건설 안전팀이에요. 한 형사가 말했습니다. 이 사람 신원 확인해. 창만건설 직원 명단 확보하고. 팀장이 지시했어요. 박창만 회장도 조사 대상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다른 형사가 말했습니다. 그래. 수사 방향 바꾼다. 창만건설 전체를 들여다봐. 팀장이 말했어요. 병원에서는 명자가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의사 사무실 앞에 앉아 있었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나왔어요. 고명자 씨, 들어오세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명자는 사무실로 들어갔어요. 의자에 앉았습니다. 의사는 서류를 펼쳤어요. 명자를 봤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공여 적합 판정입니다. 간 기능도 좋고 혈액형도 맞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명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의사가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그리고 유전자 검사 결과도 함께 나왔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명자는 의사를 봤어요. 숨을 멈췄습니다. 법적 가족관계 확인 결과가 함께 나왔습니다. 라온 어머니 한서진 씨와 고명자 씨의 관계가 확인됐습니다. 의사가 짧게 보고했어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명자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글자가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명자가 작게 말했습니다. 의사는 명자를 잠시 봤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수술 일정 잡겠습니다. 준비되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명자는 문을 닫고 나와 병실로 갔어요. 서진이 라온 옆에 앉아 있었어요. 명자가 들어서자 서진이 일어났습니다. 명자는 서진을 봤어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서진은 명자의 표정을 봤어요. 뭔가 달라 보였습니다. 괜찮으세요? 서진이 물었습니다. 명자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천천히 서진에게 건넸어요. 이걸 먼저 보세요. 명자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서진은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안을 열었어요. 유전자 검사 결과지였습니다. 서진은 서류를 펼쳤어요. 눈으로 글자를 따라갔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 보고서. 피검자 한서진과 고명자의 모녀관계 확인됨. 일치율 99.9%. 서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서류가 흔들렸어요. 이게 무슨... 서진이 중얼거렸습니다. 고개를 들어 명자를 봤어요. 명자는 다시 가방에서 작은 벨벳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주머니를 열었어요. 목걸이 2개가 나왔습니다. 명자는 목걸이를 침대 옆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라온의 목에 걸린 펜던트와 나란히 놓였습니다. 3개의 펜던트가 테이블 위에서 빛났어요. 서진은 목걸이들을 봤습니다.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3개 모두 똑같았습니다. 크기, 모양, 은색 체인 모두 같았어요. 서진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침대 모서리에 주저앉았어요. 엄마. 서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눈물이 쏟아져 내렸어요. 명자도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서진이 일어나 명자에게 다가갔습니다. 명자를 안았어요. 엄마, 엄마. 서진이 울먹이며 반복했습니다. 명자는 딸을 꽉 안았어요. 20년을 기다렸습니다. 20년을 찾아 헤맸어요. 서진아. 명자가 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보고 싶었어? 너무 보고 싶었어. 명자가 말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서진은 명자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저도요. 기억은 안 나지만 가슴 한쪽이 항상 비어 있었어요. 누군가를 찾고 있었어요. 서진이 말했습니다. 명자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작고 따뜻한 손길이었습니다. 고생 많았지. 혼자서 얼마나 힘들었니? 명자가 말했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엄마 찾았으니까요. 서진이 대답했습니다. 2 사람은 오래 안고 있었어요. 말은 더 이상 필요 없었습니다. 라온이 침대에서 그 모습을 봤어요. 아이도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우리 진짜 할머니예요? 라온이 물었습니다. 서진이 라온에게 손을 내밀었어요. 라온이 침대에서 내려와 엄마 곁으로 왔습니다. 명자는 라온을 봤어요. 손을 뻗어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할머니야. 명자가 말했습니다. 라온도 명자를 안았어요. 3 사람이 함께 안고 서 있었습니다. 잠시 후 명자는 가방에서 수술 동의서를 꺼냈습니다. 펜을 들어 서명란에 이름을 적었습니다. 고명자. 또박또박 썼습니다. 손은 떨렸지만 글씨는 또렷했어요. 서명을 마치고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서류를 서진에게 건넸어요. 뭐예요, 이거? 서진이 물었습니다. 수술 동의서야. 내가 라온이에게 간을 나눠주기로 했어. 명자가 말했습니다. 서진은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글자를 읽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어요. 왜요? 왜 이렇게까지? 서진이 물었습니다. 가족이니까. 명자가 작게 말했습니다. 서진은 명자를 안았습니다. 명자도 서진을 안았어요. 두 사람은 오래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한 빛이 병실을 채웠어요. 테이블 위 세 개의 펜던트가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같은 빛을 받아 같은 색으로 빛났어요. 그날 저녁 TV 뉴스가 나왔습니다. 재개발 지역 화재 사건, 방화용의자 검거, 창만건설 하청 직원으로 밝혀졌습니다. 박창만 회장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됐습니다. 앵커가 말했습니다. 명자는 병원 로비에서 뉴스를 봤어요. 명자는 TV를 끄고 병실로 올라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창밖을 봤어요. 밤하늘에 별이 떠 있었습니다. 수많은 별들이 빛나고 있었어요. 오전 9시였습니다. 수술실 앞 복도에 서진이 서 있었어요. 오복과 해식도 함께였습니다. 수술실 문이 열렸어요. 명자가 수술복을 입고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간호사들이 침대를 밀고 있었어요. 서진이 명자에게 다가갔습니다. 명자의 손을 잡았어요. 엄마 고마워요. 서진이 말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명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서진의 손을 가볍게 쥐었어요. 침대가 수술실 안으로 들어갔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수술실 안은 밝았습니다. 하얀 조명이 천장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소독수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의료진이 명자 주변을 둘러쌌어요. 기계들이 연결됐습니다. 삐삐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렸어요. 집도의가 명자를 내려다봤습니다. 시작합니다. 집도의가 말했습니다. 명자는 눈을 감았어요.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같은 시각 창만건설 본사 로비에서는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박창만이 단상에 서 있었어요. 정장을 입고 있었고 표정은 단정했습니다. 기자들이 앞에 빽빽이 앉아 있었어요. 저는 30년간 이 도시를 바꿔온 사람입니다. 불법이라는 단어는 제 사전에 없습니다. 박창만이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당당했어요. 최근 제기된 방화 의혹은 근거 없는 루머입니다. 저희 회사는 항상 법과 원칙을 따라왔습니다. 박창만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때 로비 한쪽에서 경찰들이 나타났어요. 무전기를 들고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한 기자가 노트북을 열었어요. 화면에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해식이 제공한 CCTV 원본이었어요. 화면 속에는 창만건설 작업복을 입은 남자가 보였습니다. 유류통을 들고 골목으로 들어가고 있었어요. 명찰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플래시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박창만은 화면을 봤어요.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건 조작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박창만이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경찰이 단상으로 올라왔습니다. 박창만 씨 방화교사 혐의로 체포합니다. 경찰이 말했습니다. 박창만이 소리쳤어요. 이건 조작이다. 내가 왜 체포돼야 해? 기자들의 플래시가 쏟아졌습니다. 박창만은 단상에서 뛰어내렸어요. 로비를 가로질러 달렸습니다. 경찰들이 뒤쫓았어요. 그러나 박창만은 이미 비상계단으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지하 주차장이었습니다. 박창만은 숨을 헐떡이며 달렸어요. 검은색 SUV 앞에 섰습니다. 차 안에는 가방이 놓여 있었어요. 서류 가방이었습니다.
현금과 여권이 들어 있었어요. 항공권도 보였습니다. 박창만은 차문을 열고 운전석에 올라탔습니다. 시동을 걸었어요. 그때 확성기에서 소리가 울렸습니다. 박창만 씨, 움직이지 마세요. 이미 출국 금지 상태입니다. 경찰의 목소리였어요. 박창만은 차에서 내렸습니다. 서류 가방을 집어들었어요. 급하게 꺼내려다 가방이 찢어졌습니다. 돈다발이 쏟아져 나왔어요. 공중으로 날아올랐습니다. 환풍기 바람이 불어와 지폐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어요. 천장으로, 바닥으로, 차 위로. 돈이 비처럼 쏟아졌습니다. 박창만은 바닥에 떨어진 돈을 움켜쥐었어요. 무릎을 꿇고 돈을 모으려 했습니다. 이게 내 인생이야. 다 내가 만든 거야. 박창만이 절규했습니다. 목소리가 지하 주차장에 울렸어요. 경찰이 다가왔습니다. 박창만의 팔을 잡고 일으켰어요. 수갑을 채웠습니다. 결국 돈이 당신을 팔았네요. 경찰이 말했습니다. 박창만은 수갑이 채워진 채로 끌려갔어요. 복도로 나오자 기자들이 우르르 몰려들었어요. 쉴 새 없이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박창만은 비틀거리며 소리쳤어요. 너희도 다 나한테 밥 얻어먹었잖아. 나 없었으면 이 도시가 굴러가겠냐고. 복도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고 있었어요. 바닥에는 흩어진 돈 몇 장이 젖은 채 붙어 있었습니다. 붉은 경광등이 박창만의 얼굴을 비췄어요. 박창만이 분에 못 이겨 비명을 질렀습니다. 멀어지는 목소리가 복도를 가득 채웠어요. 오후 3시였어요.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집도의가 나왔어요. 서진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서진이 물었습니다. 집도의가 미소 지었어요. 성공적입니다. 명자 씨도 라온이도 모두 안정적이에요. 집도의가 말했습니다. 서진은 주저앉았어요. 오복이 서진을 부축했습니다. 해식이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감사합니다. 서진이 중얼거렸습니다. 회복실에서 명자가 눈을 떴어요. 천장이 보였습니다. 형광등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간호사가 명자를 내려다봤습니다. 잘하셨어요.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옆 침대에 라온이 누워 있었어요. 아이도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명자를 봤어요. 할머니. 라온이 작게 불렀습니다. 명자는 웃었어요. 그래. 명자가 대답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병실이 바뀌었어요. 명자와 라온이 같은 병실에 있었습니다. 오복이 보온병을 들고 왔어요. 뚜껑을 열자 미역국 냄새가 퍼졌습니다. 수술 후엔 이게 최고예요. 오복이 말했습니다. 해식도 과일 바구니를 들고 들어왔어요. 탁자 위에 놓으며 웃었습니다. 명자는 창밖을 봤어요.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빛이 병실을 채웠어요. 서진이 명자 옆에 앉았어요. 명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라온이 침대에서 일어나 두 사람에게 다가왔습니다. 명자와 서진의 손을 잡았어요. 세 사람이 손을 맞잡았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석 달이 지났습니다. 골목 끝 모퉁이에 새 간판이 걸렸어요. 서연의 집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작지만 깔끔한 글씨였어요. 재개발 구역에서 제외된 곳이었습니다. 골목은 여전히 좁았지만 따뜻했어요. 가게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안에서는 국 끓는 냄새가 흘러나왔어요. 서진이 주방에서 국자를 저었습니다. 미역국이었어요.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습니다. 계산대 옆에는 라온이 앉아 있었어요. 도장을 찍고 있었습니다. 영수증에 하나씩 찍으며 웃고 있었어요. 가게 암벽에는 메뉴판이 걸려 있었어요. 간이 약한 분용 저염 반찬이라는 코너가 따로 있었습니다.
서진의 경험이 담긴 메뉴였어요. 문이 열리며 오복이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빈 통을 들고 있었어요. 서진아, 어제 반찬 정말 맛있었어. 오늘도 좀 주겠니? 오복이 말했습니다. 서진이 웃으며 반찬통을 받았어요. 주방으로 가서 김치와 나물을 담아왔습니다. 덤으로 더 넣었어요. 서진이 말했습니다. 오복은 반찬통을 받아들며 웃었어요. 고마워. 우리 동네 최고 반찬 가게야. 오복이 말하고 나갔습니다. 해식도 들어왔어요. 손에는 신문을 들고 있었습니다. 명자 씨, 뉴스 봤어요? 해식이 물었습니다. 명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게 안쪽에 작은 TV가 켜져 있었습니다. 뉴스가 나오고 있었어요. 화면 하단에 자막이 흘렀습니다. 창만건설 불법 재개발 비리, 박창만 전 대표 징역 10년 확정. 명자는 TV를 봤습니다. 표정은 담담했어요. 더 이상 분노도 증오도 없었습니다. 해식이 말했어요. 여기 미역국이 국룰이죠. 손님 한 명이 자리에 앉으며 웃었습니다. 서진이 미역국을 가져왔어요. 김이 올라오는 그릇을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서진이 말했습니다. 명자는 계산대 뒤 벽을 봤어요. 작은 안내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연체 상담 및 이자 조정 문의. 명자의 이름으로 된 안내문이었어요. 과거에 명자가 빌려준 돈들, 갚지 못해 고통받는 사람들, 명자는 하나씩 찾아가 조정해주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빚을 스스로 갚는 삶이었어요. 손님이 계산을 하러 왔습니다. 명자가 영수증을 끊어줬어요. 잘 먹었습니다. 손님이 말하고 나갔습니다. 라온이 명자 옆으로 왔어요. 명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저 배고파요. 라온이 말했습니다. 명자는 라온의 손을 잡고 일어났어요. 주방으로 갔습니다. 엄마, 라온이 밥 줘. 명자가 말했습니다. 서진이 웃으며 밥을 퍼왔어요. 작은 식탁에 세 사람이 앉았습니다. 명자, 서진, 라온. 세 사람의 목에는 같은 펜던트가 걸려 있었어요.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와 펜던트를 비췄습니다. 세 개 모두 같은 빛으로 반짝였어요. 서진이 국을 떠서 라온에게 주었습니다. 라온이 호호 불며 먹었어요. 명자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가슴이 따뜻했어요. 맛있어? 명자가 물었습니다. 라온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엄마가 해준 거라 더 맛있어요. 라온이 대답했습니다. 서진이 명자를 봤어요. 눈빛이 부드러웠습니다. 엄마도 드세요. 서진이 말하며 명자 앞에 국그릇을 놓았습니다. 명자는 국을 한 숟갈 떴어요. 입에 넣었습니다. 따뜻했어요. TV에서는 여전히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소리는 작았어요. 라온의 웃음소리가 더 컸습니다. 할머니, 우리 오늘 저녁에 뭐 먹어요? 라온이 물었습니다. 뭐 먹고 싶은데? 명자가 물었어요. 떡볶이요. 라온이 대답했습니다. 서진이 웃었어요. 그래, 엄마가 해줄게.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골목에는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어요.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명자는 창밖을 봤어요. 골목은 여전히 낡았지만 따뜻했습니다.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서진이 명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명자도 딸의 손을 잡았어요. 라온이 두 사람의 손 위에 작은 손을 얹었습니다. 세 사람의 손이 포개졌어요. 따뜻했습니다. 행복해요. 서진이 작게 말했습니다. 명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도. 명자가 대답했습니다. 햇살이 세 사람을 비췄습니다. 따뜻한 빛이 가게를 가득 채웠어요. 펜던트가 반짝였습니다.
세 개가 모두 같은 빛으로 빛났어요. 돈으로 쌓은 성은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사람으로 쌓은 집은 여전히 서 있었어요. 명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처음으로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미소였어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마음에 남으셨나요? 여러분이 명자 씨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편하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 하나하나 읽으며 다음 이야기를 준비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더 큰 행복이 찾아올 거예요. 오늘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마음에 남는 사연이었습니다.